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의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유형이 좀 바뀌게 되면서 제가 3유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 유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시험이 이제 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정을 서둘러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공개되어 있는 이 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빅분기 접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메인 화면 데이터 자격 시험이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이제 K데이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시험 접수하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고 결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고객 지원에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제 교재에 이렇게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공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공지사항 번호로 나와 있었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런 시험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5월 21일부터 이렇게 아예 실기 실습 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을 바로 갈 수 있는 공지사항을 바로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공지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공지 같은데 8회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와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 실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내용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시험 환경 체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험 환경 바로 가기 눌러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여기는 가장 첫 번째 화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 안내에 대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좌측에 저희가 앱 화면 보시면 쭉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체험 2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딱 눌러볼게요. 자, 여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저는 파이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R로 준비하실 분들은 R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작업형 이유형은 저희가 40점 정도 되는 굉장히 좀 큰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작업형 이유형이 잘만 생각해 보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하신다면은 40점은 그냥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은 작업형 이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분류냐 회귀냐 두 가지 중에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는 뭐냐면은요. 자, 분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목표 변수라고도 하죠. 종속 목표 변수. 그 목표 변수가 만약에 약간 카테고리 형식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0 또는 1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귀 모델은 이 종속 즉 목표 변수가 수치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속 변수, 즉 목표 변수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뭐 분류 모델을 써서 회귀 모델을 써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모델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의 형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힌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죠. 성능 평가했을 때 이 성능 평가 기준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성능 평가가 될 겁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능 평가가 분류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쓸까요?
뭐 어큐레이시 스코어라든지 아니면은 F1 스코어 아니면은 ROC, AUC 스코어 등등등 뭐 아니면 혼동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회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RMSE 아니면 뭐 결정 개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형태, 종속 변수의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의 평가 지표를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어떤 모델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 모델링을 하셔야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작업형 이유형은 크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로드한다. 로드한다라는 건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 결측값 또는 라벨 인코딩. 라벨 인코딩은 문자열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분석 작업을 할 때에는 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자 자체로는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수치로 바꿔주는 라벨 인코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 및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델의 성능 평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테스트 모델 예측.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제출 및 확인.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상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 그대로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험 환경은 어떠한 저희에게 미리 보기라든지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뭐 키보드로 실행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지우셔도 괜찮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 부분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이터를 볼게요. 우리의 데이터는 백화점 고객이 1년간 상품을 구매한 데이터다. 제공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백화점 구매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 데이터를 적용시켜가지고 결과를 우리 아래 형태에 따라 CSV로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성별 예측이라는 걸로 일단 저희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성별은 저희가 남과 여죠. 그러면 0 또는 1이겠구나. 오케이, 분류겠지 라고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결과는 ROC, AUC를 쓴다. 아, 그럼 너무나 명확하게 분류 모델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들은 뭐 과적합이 되면 안 되고 뭐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하게 뭐 이걸 뭐 어떻게 뭘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제출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출할 때 우리의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제출할 파일 내에 컬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컬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 그 컬럼에 맞는 데이터의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다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잘 보시면 트레인 파일 테스트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쪽에는 우리의 목표 변수인 성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별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성별에서 0은 여자, 1은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습용에만 들어있고 테스트엔 없다. 자, 우리가요 목표 변수로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은요 트레인에는 들어있지만 테스트에는 없는 경우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단 데이터를 갖고 올게요. 자, 데이터
자, 데이터 로드 및 확인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데이터 로드는 위에 있으니까 print train .info print test .info 해가지고 이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에 뭐 결집값이 있는지,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인지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아래 콘솔창에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종료가 딱 돼야 돼요. 뭔가 오류가 뜨면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트레인, 아래에 있는 게 테스트일 건데 쫙 보니까 이렇게 0번부터 10번까지 즉 11개의 컬럼을 갖고 있구나, 트레인은.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인트 형태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롯은 실수 형태, 그러니까 인트는 정수 형태고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플롯은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트나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수치형이니까요. 근데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분석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라벨 인코딩을 해준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컬럼에 대해서는 라벨 인코딩이 필요하겠네. 트레인과 테스트 둘 다. 그리고 또 볼게 보니까요.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요거 non null count 보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널 값이 아닌, 즉 결집 값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환불 금액은 지금 1,205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결집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환불금액은 결집값을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시면 좋냐면은 일단 결집값 처리라고 해주신 다음에 그 컬럼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환불금액 그 다음에 라벨 인코딩 해주신 다음에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뭐 확인했으니까 주석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뭘 해줄 수가 있냐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전처리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처리하는 부분. 그러면 전처리할 때 순서가 결집값이 있고 이렇게 라벨링 코딩도 있어야 된다면 라벨링 코딩 하기 전에 결집값 처리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집값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는요. 지금 보니까 결집값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결집값을 대체하는 방법은 삭제할 거냐 대체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삭제를 하기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를 할게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최빈값 즉 가장 많이 등장한 값으로 저희가 결집값을 대체하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트레인 해주시고 train.fill 나 해주시면은 내가 트레인이라고 한 데이터의 결집값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채워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내가 트레인에 있는 환불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의 결집값을 최빈값으로 한다 했으니까 최빈값에 대한 함수는 모드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즉 가장 많이 나왔던 친구를 0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in place true라고 해준다면은 내가 이것을 원본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업형 이유형은 좀 코드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트레인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같이 대체를 해줄게요.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print train.info print test.info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집값이 처리가 됐는지.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환불 금액이 1000 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집값이 대체가 돼서 즉 최빈값으로 대체가 돼서 3500 행으로 잘 맞춰진 걸 볼 수 있고 테스트 역시나 2482 행으로 맞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집값은 처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결집값 대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라벨 인코딩을 해줘야겠죠? 자, 라벨 인코딩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요런 것들은 중간중간 확인한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해 주시면 돼요. 라벨 인코딩은 from scikit-learn에 우리가 프로 임포트 라벨 인코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갖고 왔잖아요. 내가 라벨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라벨 인코더라는 기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L2라는 이름에 내가 라벨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라벨 인코더를 내가 생성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름을 내가 L2라고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라벨 인코더를 갖고 오겠다 라고 해주시면 이제부터 우리는 L2라는 이름으로 라벨 인코더에 대한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에서 아까 뭐였죠? 이름이 주 구매 상품 이 친구를 L2 즉 라벨 인코더 .feed transform 해주시고 train 해주신 다음에 주 구매 상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레인 데이터에 있었던 주 구매 상품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있죠 그 부분 그 부분을 내가 라벨 인코딩해서 트레인 주구매 상품을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문자열을 내가 라벨 인코딩 해가지고 수치형으로 다시 저장해가지고 주구매 상품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거친 이후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수치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트레인에서 아까 주구매 지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LE feed trans 해주시고 트레인 주구매 지점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실 필요가 있냐면은 한번 실행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실행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갑자기 쫙 썼는데 오류가 빡빡빡 터지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시면 이제 트레인뿐만 아니라 아까 테스트도 있었잖아요. 테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역시나 똑같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나 무엇을 한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되었다면 우리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수치형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위에 있었던 주구매 상품 지점 정수 형태로 바뀐 거 볼 수 있고 상품 지점 정수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으니 아 제대로 전처리가 되었네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델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해 줄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를 분할해 준다라는 건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볼까요? 저희가 어떠한 모델이 있으면은요 그 모델에 대해서 독립변수인 x가 있고 종속변수인 y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독립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종속변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독립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무언가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를 확인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는 트레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친구에서는 독립변수가 회원 아이디부터 구매 주기까지 여기까지가 독립변수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변수는 성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트레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5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학습용 독립변수 그 다음에 테스트용 독립변수 이렇게 나누고 학습용 종속변수 그 다음에 테스트용 종속변수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대 몇으로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엑스트레인 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Y트레인을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 모델에다가 저희가 X테스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오는 예측값과 Y테스트를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비교해보는 그 지표를 뭐로 본다? ROC, AUC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을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주어진 이 테스트 평가용 데이터에는 성별이 없으니까 그 없는 상태 그대로, 즉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제출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학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지금 해주는 건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패키지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선 저희가 이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독립변수는요 트레인에서 제가 독립변수 중에서는 목표변수가 되는 성별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건 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뺄 건데요. 컬럼의 이름이 일단 성별 빼야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회원 아이디도 빼고 싶어요. 왜냐면 회원의 아이디는 사실상 어떠한 우리의 구매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y, 즉 종속 변수 n은 저희가 트레인에서 성별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종료됐다라는 게 말 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train, xtest, ytrain, ytest 해주시고 train, test, split 그리고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 그리고 내가 테스트 사이즈를 몇으로 할지 정해주는데요. 보통 0.2, 즉 20%라고 많이들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분석하는 분석가의 입장에 따라서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성능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10%를 하고 싶다, 테스트 사이즈를 10%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이 90이고 테스트가 10인 거죠. 그럼 0.1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3,500개. 이 중에 내가 데이터를 랜덤으로 갖고 올 건데 이 랜덤 스테이트를 정해 놓으면 갖고 오는 데이터를 내가 동일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2024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모델링, 즉 분류 모델에 대한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분류 모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잘 나와주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넣어줘야겠죠? from scikit-learn ensemble import 랜덤 포레스트 분류. 자, 이렇게 해주시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제가 RFC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생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저희가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n estimators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들이 여러 개 모인 게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그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한 150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depth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그 나무의 깊이를 의미해요. 얼마나 깊게 만들 거냐. 저는 이거를 뭐 한 2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여기 또 랜덤 스테이트 2024라고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오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상에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지만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델 만든 거에다가 저희가 저희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줘야겠죠. 자, RFC
fit 모델을 제가 fit 시켜주는 겁니다. x train, y train. 그러면 저희가 트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델에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우리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한 결과, 예측 값을 넣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프레드1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프레드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냐면 rfc.predict 해주시고 x 테스트를 집어넣어 주면, 즉 테스트하고자 했었던 독립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측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측값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값이었던 y 테스트랑 비교해 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때의 평가 지표가 무엇이었다? ROC, AUC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는 예측값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즉 프레드 1은요. 프레드 1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능평가. 자, 성능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패키지를 갖고 오죠. scikit-learn에서 저희가 매트릭스 import ROC, AUC, score 갖고 오시고, 저는 여기에서 분류 모델이니까 accuracy score라고 하는 정확도도 같이 볼게요. accuracy scor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ROC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ROC, AUC, score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 값이었던 y 테스트에다가 프레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즉 순서가 잘 보셔야 돼요. 실제 값 다음에 예측 값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OC라는 이름에 ROC, AUC 스코어가 저장이 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ACC accuracy score 하면 똑같이 y 테스트 프레드 프레드 1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뭐가 안 나오겠죠. 이거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린트 해주시고 ROC라고 하는 앞에 텍스트 넣어주신 다음에 거기 뒤에 ROC 텍스트 점수 넣어줄 거고, 다음에 ACC라는 텍스트 뒤에 ACC Accuracy Score 넣어주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라인 44에서 자, 이런 어큐레시 스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큐레이시죠? 어큐레이시 스코어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ROC 스코어가 0. 적어 놓을까요? 0.6023 똔똔똔 나오고 ACC는 0.66 등등등 뭐 42 나온다. 요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더 조절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시험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 절차상에 맞게끔 딱딱딱 감점 요인이 없이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서 냈는지 가서 중요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쭈르륵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뭐 내가 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써본다라는 것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어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잘 끝마침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요, 저희는 뭘 해줄 필요가 있냐면 테스트 데이터 예측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할 때 아까 저희가 트레인 할 때에도 회원 아이들을 뺐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이 부분을 빼고 저희가 학습을 해줘야지 좀 맞겠죠. 그러면 테스트 X라는 이름에 저희가 테스트에서 지워줄 건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회원의 아이디를 지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행 한번 할게요. 중간중간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중간중간에 가끔 제가 오타를 좀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회원 아이디가 잘 지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준다? 자, 프레드2라는 이름에다가 저희가 rfc.predict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한번 프린트 프레드2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실행. 자, 이런 식으로 1 뚠뚠뚠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분류가 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정도쯤의 성능으로 예측을 해주겠지라고 이제 예측을 저희가 하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결과 데이터 제출 및 확인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갖고 왔던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컬럼으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프레드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앞에 인덱스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 인덱스를 써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판다스 pd.data frame 해주시고 괄호 넣어주신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컬럼 이름 쓰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 뭐였다? 프레드였고 이 i에 대한 데이터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프레드 2인 거죠. 왜냐면 테스트에 대한 결과이니까 간혹 여러분 여기다가 프레드 1을 넣어주시면 앞뒤가 안 맞게 되죠. 이 위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얘는 트레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거고 얘는 테스트 결과, 테스트 데이터 즉 아까 몇 개였었죠? 2482개에 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 2 넣어주신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to CSV 파일로 저장할 건데 그 파일의 이름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result.csv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csv 해주고 여기 뒤에 내가 인덱스는 어떻게 한다? 넣지 않겠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우리가 요러한 컬럼에 요러한 데이터를 넣고 그 i의 이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는 넣지 않아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바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리절트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리절트는 pd.read csv 하고 결과가 result.csv 해주시고 프린트 잘 안 보이시죠? 리절트 해서 실행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장한 result.csv라는 파일이 가져와서 저희에게 보여지는 건데요. 자, 보시면 프레드라고 하고 있는 요 컬럼에 1, 0, 뚠뚠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세히 보시면 개수가 2482개로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테스트 개수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끔 012 이렇게 저 인덱스 false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건 저희가 화면상에 실행될 때 보여주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저장된 CSV 파일상에는 이런 인덱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컬럼이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잘 됐다라고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이런 프린트 부분은 다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실행 한번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다,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우측 상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리 중 되어 있다가 조금 있으면 제출됐습니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출이 되어 줘야지 이제 마지막까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형 이유형은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6월달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